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좀 최기영 선배님 기사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국 대도시화 경제가 메가시티 5곳 만든다. 이 메가시티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뭐 제가 기사를 쓰긴 했는데 저도 뭐 사실 이해 수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낮아서 뭐 저도 기사를 여러 번 이제 더 써봐야 뭐 네. 완성도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수도권 집중이 이제 너무 그렇죠. 뭐 그건 뭐 수십 년 된 문제지만 수도권과 경쟁을 하려면 연합을 해야 된다. 흔히 이제 가장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부울경,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화해서 뭐 사실은 거기는 큰 또 잘 도시들이 연대가 몰려 있죠. 되면 네. 네. 메가톤크 수도권에 뭐 전혀 뭐 밀리지 않는.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지금 계속 지금 메가시티 그렇죠. 네. 대전, 세종 뭐 이런 거. 중부권, 중원권. 네. 그 사실 이제 강원도도 그러면 어디에 껴서 뭘 해야 되는데 이 강원도라는 게 면적이 너무 넓고 일단.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영서, 영동만 해도 뭐 벌써 한 3시간 이상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인구는 적고 그리고 네. 기반이 없고 이게 뭐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수도권이랑 붙어 있고 네. 네. 뭐 수도권이랑 연대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짜내는 거죠. 강원도 안에서 그러면 작은 강소 메가시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강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네. 작지만 강한 메가시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기준을 30만으로 네. 잡았더라고요. 네. 원주가 인구 30만을 넘긴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원주권이 성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모티브, 롤 모델로 삼아서 뭐 춘천권, 그래서 춘천 그리고 접경지, 홍천 이렇게 묶어서 30만 이상 맞추고 네. 설악권, 뭐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이렇게 묶어서 뭐 또 한 30만 가까이 맞추고 뭐 원주는 이제 횡성과 같이 네. 뭐 그 자체로 이제 뭐 이미 원주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폐광지는 에너지 자원권 이렇게 해서 인구 30만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여기 같은 어떤 생활 기반을 공유하고 네. 뭐 이런 어떤 광역 도시로 좀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이제 구상인 거죠.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예. 저는 이게 이 메가시티를 5곳을 만든다는 이 설악권,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에너지 자원권 이 계획들이 이게 작년 8월에 이미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그림하고 똑같아요. 예. UI인가 UH 그런 것 같은데. 예. 똑같고 이게 또 재작년에 또 2017년에도 보면 또 뭐 지역 개발 사업 해가지고 권역별 나눈 게 또 똑같고 또 이게 올라가면 2005년까지 올라가거든요. 똑같은 게 이게 매년 용역을 강원도 종합계획 한다면서 매년 용역을 맡기고 또 용역 보고해야 하고 용역 맡기고 용역 보고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메가시티라고 이름만 좀 바꾼 것 같은 급조한 게 느낌이고요. 아니 중앙정부에서 메가시티 TF를 열고 지원할 테니 그 한번 뭐 지원해봐 했을 때 우리가 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억지로 짜맞추기 하는 거는 좀 너무 억지인 것 같고 제 부울경은 또 안 되고 저는 부울만 예, 부울경도 아니에요. 부울 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까지 업무 때문에 택시 타고 가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건 지나가면서 마치 정말 서울 강남에서 분당을 가던가 강남에서 과천을 가는 것처럼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메가시티인 거고 그 위에는 억지로 너무 메가시티를 짜맞추는 건 아닌가. 강원도도 그래서 강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기존에 우리가 했던 권역별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굳이 메가시티라는 이름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서울과 경기, 인천을 묶은 수도권 지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물론 뭐 대기업의 뭐 90%가 서울에 몰려 있고 우리나라 뭐 예를 소위 얘기하는 뭐 20대 대학의 90%가 서울에 있고 뭐 이런 것도 일자리, 그다음에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여건들이 서울 수도권이 잘 돼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은 단일 교통권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강대규 변호사 얘기했지만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단점이 뭐냐면 부산과 경남, 창원 그리고 울산을 단일 교통권으로 묶을 수 있느냐. 뭐냐면 부산 안에서 울산이나 경남, 창원으로 직장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단일 교통권이 아니라서.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인천에 직장 얻으면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네. 1시간, 2시간 걸려서. 그러니까 거주를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가시티가 부산, 울산, 경남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 단일 교통권을 어떻게 묶을 거냐. 그래서 나온 이제 대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광역 교통 체계를 좀 개편을 하고
출퇴근이 가능하게끔 뭔가 좀 교통 체계를 만드는 부분. 근데 이제 우리 강원도 강소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춘천하고 원주 우리 생각해 보면 교통망만 잘 갖춰지면 원주에서 춘천 출퇴근 가능해요. 지금도 춘천에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주에서 또 혁신도시도 출퇴근하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내놓은 이 사업 계획은 권역별로 어떻게 특화해서 우리 지역 자원을 묶어낼 것이냐. 물론 재탕일 수도 있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묶음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청할 부분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권역별로 묶여 있는 자원들을 단일한 교통 체계 속에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젊은 층 인구를 붙잡아 놓거나 아니면 거꾸로 데리고 와서 지역이 소멸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강원도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물론 춘천시 안에서도 시내버스 문제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권역별로 돼 있는 메가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붙잡아 놓을 거냐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